네,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과 그 앞을 가로막은 두 사람 도합 세 놈이 만났습니다. 썬 일식 개국공신 3인방과 함께하는 잡지사 10만 구독자 달성 놈놈놈 특집 3부작 두 번째 시리즈 지금부터는 새 지식 거물의 토론이 시작됩니다. 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역사 인물 중 내가 뽑은 진정한 육각형 인간은? 첫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요새 뭐 육각형 인간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세 분은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육각수는 들어봤어. 육각형은 뭐예요? 수영 옛날 노래잖아 너무 이거. 배기 숙지. 아니 그리고 들어오네. 또 예전에 냉수 마실 때 뭐 육각형으로 분자구조가 되면 그래서 육각수 그 생수 있었을 때요. 네. 한 20년 전에. 그렇죠. 그런 정도. 카이스트의 전무식 박사님이라는 분이 예. 사실 이론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예. 과학적인 어느 정도 바탕이 있는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 좀 지나치게 좀 과도하게 좀 뭐 이거만 먹으면 막 다 온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좀 과도하게 선전된 그런 면도 있죠. 좀 외람되지만 조남이 전 무식 그렇습니다. 식자신데 카이스트 교수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양자화학계에서는 사실은 진정한 개척자이죠. 거물로 활동하셨던 분이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 무식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카이스트 교수예요. 평소랑 멋있지 않습니까? 예, 멋있는데요. 네. 육각형 인간은 게 이제 원래는 축구 게임 같은 데서 이제 선수 능력치 표현할 때 뭐 예를 들어 6가지 능력이 있으면 뭐 패스, 드리블, 체력 뭐 6가지 항목이 있으면 이제 도식화해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6가지가 다 최고 능력치면 이제 완벽한 육각형 모양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나 빠지지 않고 완벽한 인간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세 분이 생각하는 역사 속 육각형 인간 뭐 한국사, 세계사 뭐 망라해서 한 분을 뽑아달라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전에 이제 육각형 인간에 대한 개념을 좀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 에디터들이 요 세 분의 육각형을 만들어봤다고 합니다. 먼저 곽재식 작가의 육각형 만나보시죠. 일단 사진이 굉장히 뇌세적이네. 고학력, 그쵸 카이스트 최단 기간 졸업에 빛나는 지식, 자산, 아마 인세가 많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한 것 같고요. 미터법이 능력치에도 들어가 있네요. 자산하면 별로 안 믿어줄 것 같아가지고 굳이 과로까지 저렇게 동원해야겠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 집착, 하나만 더 토크에 대한 집착. 저것도 능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런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지만 네. 불량 능력. 콜라는 왜 들어? 콜라 좋아하시죠? 뭐죠? 뭐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피콜라. 맞아. 네, 그것도 피사. 능력인가요? 그러네요. 어쨌든 뭐 저렇게 네. 6개를 낑겨 넣었고요. 낑겨 넣었다니요. 아나운서께서. 저렇게 뭐 일단 뭐 키나 체격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체격이 워낙 그렇지만은 그 아까의 그 육각형 중에서 네네. 저는 사실은 대부분은 다 좀 약간 억지로 육을 맞추기 위해서 끼워 넣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저도 하고요. 인정합니다. 예. 네. 근데 그 육각 중에서 저는 오각을 포기하고 단 하나의 일각만 남겨놓는다면 제가 뭘 남겨놓을 것 같습니까? 정남 방향에 있는 바로 미터법이죠. 미터법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미터법은 육각형을 뚫고 나와야 한다고 저거. 그겁니다 바로. 네, 그겁니다. 네. 그리고 노래를 그렇게 내셨는데 뭐 음악성이나 가창력 이런 게 없네요. 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 콜라 제가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성공한 거죠. 제 뜻대로 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 에디터분들 그런 걸 다 야 곽재식이 잘하는 게 뭐 있지? 몰라. 아무거나 갖다 대봐. 자산 해보자. 야 돈 있냐 그 사람? 막 이렇게 인쇄 써봐 바로 하고 막 이렇게 고민을 했지만 그 와중에도 미터법 하나 다들 떠올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댓글이 왜 개그맨이 미녀와 왜 결혼하는지 알 것 같다라고 이 댓글 왜죠? 여기 개그맨이 우리는 개그맨 문턱까지 갔잖아요. 이분들 다 과학자 교수님 이런 분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전에 듣기로는 우리 썸키민 예. 선생님의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형수님께서 상당한 어떤 아름다움을 어디서 자랑하신다. 그렇게 들으셨어요? 라는 그런 전설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우리 잠깐만 이 얘기해도 되는 거야 지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그 되긴 되는데 예. 우리 곽재식 작가님의 그 재수 씨가 정말로 미인이라고 들었어요, 진짜. 그럼 뭐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죠? 제가 듣기로는 박건일 선생님 사모님이 지금 그 직업 쪽에서 굉장히 알려졌다고. 오,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그리고 이제 그 사모님이 잡지사 본방 들으면서 이강민 욕하는 거 다 신고한대요. 우리 골드 버튼 달성하면 부인 특집 한번 할게요. 부인 특집. 부인 특집. 가시죠. 그때까지 뭐 하면 돼. 오케이 하면 돼. 부인 특집. 더 어색해지기 전에 박광일 선생님 육각형 보고 있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야, 저 언제적 사진이 저거? 저 사진 어디서 나왔죠? 김수로 씨네. 저 에디터들이 옛날에 약간 그 가수 포지션이라고 하나요? 약간 네. 그 느낌 난다고. 이야, 진짜 옛날 사진. 진짜 멋있다. 근데 자 인성 들어가 있고요. 예. 공감 능력 그리고 팩폭
예, 그리고 패션, 그리고 칼답이 사실 이 잡지사 에디터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칼날이 뭐예요? 이게 뭐 이렇게 아이템이나 소통할 때 아, 칼답장 해준다. 예. 어떤 요 세 분 중에 한 분은 절대 뭐 핸드폰으로는 소통이 안 되고 메일로만 소통이 됩니다. 유선 전화로 하세요. 유선 전화.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편지 보내세요. 편지. 그리고 외모까지 이렇게 6개를 만족하시나요, 선생님? 네, 만족하긴 하는데 무슨 포인트가 없어서 그냥 뭐 이제 다음으로 박광일 넘어가죠. 선생님 좀 정상적이네. 저 사진이 웃음 포인트인데 지금. 선생님은 정상적이네. 제어본 중에 제일 웃겼는데 네, 최근에. 저 꽃이 아니, 왜 있는지. 머리 좀 자르세요. 진짜 핑크 파마하니까. 우리 삼촌 사진 같다고 하신 분 계시고, 예. 그렇죠 넣어달라고 하신 분 계시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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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킨 선생 육각형 띄워주시죠. 그 단어가 많네. 집안 뭐야? 아, 이거 광산 김씨다. 아, 광김. 그리고 어학 능력, 성대모사, 순발력. 책상에 바로 한 번에 서전트로 오를 수 있다. 순발력, 체력, 반바지. 지금도 반바지, 지금도 반바지. 선생님은 한 봄쯤부터 반바지 입어서 첫눈 올 때까지 반바지를 입으시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하나가 뭐였나요? 예. 자산. 자산. 아니, 왜 나만 저런 거 써요, 저거를. 여의도 시범 아파트 출신이다. 여기서 또 야. 깊은 감명을 받아서 저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완벽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주시고 계신 세 분이 선정한 역사 속 육각형 인간은 누구일까요? 궁금하시죠? 차례로 만나보기 전에 지금 이제 라이브로 접속해서 함께하는 분들 계신데요. 유튜브 실시간 투표 창을 저희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세 분이 선정한 육각형 인간 중에 진짜 이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 사람이 진짜 육각형 인간이구나 하는 분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투표해주신 분께도 선물을 보내드리고 또 이제 투표해서 1등한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잡지사에서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길이를 한 35분 할인을. 이미 35분 이상 하는 분들, 하는 분도 계세요. 예. 엄청난 특혜니까 최선을 다해서 네. 각자의 육각형 인물 변론해 주시고 반론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 선생님 뽑은 육각형 인간부터 한번 일단 그 이름만 공개를 해주시죠. 예, 네, 저는 이분을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소크라테스. 패스형. 패스형. 일단은 자기의 이름이 들어간 노래가 있다라는 사실에서 상당히 이제 좀 가산점이 뛰어나다.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성계는 노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테스 형, 이거 뭐. 성계야. 잡지사 그런 거 구독자 연령대를 봐서 그 노래가 또 먹힐 수 있어요. 그렇죠. 박광일 쌤의 육각형 인간 누군가요? 저는 세종입니다. 이도. 세종대왕? 네. 너무 안전하게 가시는 거 아닌가요? 안전하게 세종기하는 거지. 세종형 약간 좀 세종형은 뭐야? 노래가 없다. 그래도 시는 있으니까요. 시. 예, 도시는 있습니다. 자, 일단 투표창이 열렸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세종대왕이 나왔고요. 투표는 뭐 중간중간 계속 바꾸실 수 있고 최종 이제 투표율만 보는 거니까 잘 한번 판단해 보시죠. 곽재 시작가 육각형 인간 누군가요? 저는 신라의 장군 김유신 장군을 택했습니다. 우리 썬문답 때 그 꼬인족부 편에서 활약했던 김유신 장군. 그렇죠. 이제 그렇죠. 개족보였었죠. 그렇죠. 예. 족보는 뭐 일단 세 분 다 아는 분이라서 일단 뭐 상상하기는 좋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친근한데요. 자, 소크라테스 대 세종 대 김유신 3파전 잘 듣고 이제 투표를 해주시고요. 자, 저희가 이제 세 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정한 그 육각형 6가지 항목이 있는데 권력, 천재성, 성과, 그러니까 업적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랑, 그리고 주량, 그리고 주량. 건강, 뭐 건강. 체력이나 어떤 피지컬 이런 건강. 주량. 예. 세종 -1표. 일단 주량은 어떤 분이 이렇게 고집했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잡지사의 육각형 인간 최강자를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덕목 권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권력 자신 있으신 분 치고 나오시죠. 권력. 예. 김유신 장군. 김유신 장군 일단 장군으로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스리고 어허. 나라 2개를 멸망시켰죠. 나라 2개 가야. 백제를 멸망시켰고 백제 고구려. 고구려도 멸망시키는데 참전했었죠.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살아생전의 벼슬도 사실상 신라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벼슬을 주었지만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제 봉작, 작위, 뭐 작호 이런 식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한테 어떤 칭호를 내려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가 조선시대 때 칭숙한 인물들은 네. 이제 공작 뭐 이런 거하고 느낌이 어감이 같은 공자로 끝나는 칭호를 많이 주죠. 예를 들면 뭐 충무공 이순신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공자로 끝나는 칭호를 많이 주는데 네. 김유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칭호가 계속 올라가지고 이분은
흥무대왕이라는 칭호를 내려받게 됩니다. 신하 출신인데도 예. 자기가 신라의 왕이 아니었는데도 네. 너무나 높은 인물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 후대에 왕의 이 호칭을 내려주게 된다라는 걸로 봤을 때 네. 권력에서도 실질적인 군사력을 어허. 다스리는 생전의 그 능력도 컸거니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떤 누린 그런 어떤 권력의 높이 역시 굉장하지 않았느냐. 왕의 버금간다. 그렇습니다. 예. 박광일 쌤은 근데 뭐 권력이라고 하면은 이쪽 결국은 왕이잖아요. 예, 권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진짜 왕의 왕이잖아. 힘, 예. 그다음에 왕을 거스리는 걸 영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예, 예. 그 왕 자체가 바로 이제 세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야. 조선 시대가 군약신강하다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사실은 그 안으로 치고 들어가면 실제로 그런가에 대해서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세종은 세종 자체의 권력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네. 아버지가 태종입니다. 킬방원. 네. 내 아들의 앞길을 모두 커트해서 어허. 그래서 거칠 것이 없게 만들어 놓은 인물이 예. 아버지 태종. 물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좀 받았겠지만 네. 권력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조선 초기 역사를 보면은 뭔 공신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이 공신들 건국 공신부터 시작해서 공신들이 뭐 좌익 공신, 정남 공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공신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 시대에 분란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세종 때는 공신이 32년 제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이 포괄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체제를 안정시켜 나가면서 그의 어떤 권위를 누구나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권위와 그다음에 권위 어떤 그 뭔가를 해주는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인데 네.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세종의 권위는 인정해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되게 솔깃한데요. 그러네. 전 나라 두 개를 멸망시켜야지 권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뭐 이렇게 명예로서 되게 사람들에게 폭력적이시네요. 뭐 좋은 통치로서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저게 좀 진정한 권력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군요. 듣기에 듣다 따라서는 보니까. 뭐 기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세종대왕은 뭐 멸망시킨 나라는 없잖아요. 멸망시킨 나라는 없고 하나 이렇게 아버지가 살짝 가서 스시마 이렇게 정벌하고 온 적은 스시마 있어요. 정벌. 세종대왕은 사군 육진 개척하는데 맞아요. 함경도 김종서 장군. 개척하는데도 사실은 좀 힘들었는데 나라 두 개를 멸망시킨 김유신한테 약간 좀 물러서야 되는 거 지금 아닐까요? 본인이 아차 싶어가지고 바로 튼다. 그렇지만 네. 김유신이 나라 두 개를 멸망시켰는데 그 영역을 모두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렇네, 세종 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려 때부터 받아왔던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던 지금 함경도 평안도 일대 사군 육진을 개척함으로써 안정을 압록강 시켰으니까. 도만강 선을 야. 완성시켰어요.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선이니까. 네, 사실은 세종 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세조 때 이후로는 여기다 포기합니다. 솔깃하네, 네. 솔깃하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조선 넘어갔다. 후기에나 비로소 사군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세종 때 얼마나 군사적인 어떤 그러네.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권력은 없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아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가졌던 권력을 포기합니다, 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아니, 봐봐요. 그걸 권력이라고 합니까? 제가 돈이 많은데 돈을 다 뿌리면 그래서 없어지면 그게 돈이 중요한 있다고 거잖아. 합니까? 권력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다 포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육각형이 쿨이 그러세요. 아니라 네? 권력인데. 봐봐. 네네네. 많은 분들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가난한다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지금 당시에 이제 그 기원전 4세기, 5세기경 그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문에 스파르타랑 아테네랑 델로스 동맹? 델로스 동맹이랑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랑 싸워가지고 네. 아테네가 박살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아테네에서는 뭐가 냉소주의가 퍼졌어. 진리 다 필요 없다. 뭐든지 말빨로 이제 이기면 끝난다. 해가지고 이른바 약간 본인이 퍼뜨리는 사상 아닙니까? 야, CBS 가면 CBS 만세고 KBS 가면 KBS 만세야. 그런 게 어딨어. 진리는 MBC 가면 MBC 말빨로. 만세야.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진리는 다 필요 없다.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세만 하면 된다가 이른바 소피스트라는 그런 사상이 퍼졌잖아요. 예. 이게 소크라테스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집안은 일단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석공이었어. 근데 그걸 달리 보면 석공.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력이라기보단 굉장히 부자였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크로폴리스 신전들 있잖아요. 다 요것이 소크라테스 아버지 때 다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세종대왕 아버지는 세종 임금님인데 아버지 석공인 거 좀 약하지 않습니까? 권력 비교를 하는데. 태종 이방원이 아크로폴리스 만들었어? 지금 더 많은 지구인들이 찾는 곳은 아크로폴리스다. 그럼요. 세계유산 창덕궁 무시하지 마십시오. 태종 때 그 모습을 하여간, 갖췄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했냐면 자, 봐봐라. 지금 이 소피스트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논쟁에서 이기면 장땡이다. 장땡이라고 하셨나요? 라고 This is 장땡. That's not right. 장땡 is no good. 알파 오메가 no 장땡. 아니, 그리스 사람의 영어를 씁니까? 그리스 사람의 영어를 씁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말빨이 경우에는 최고다. 이 소피스트를 반대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젊은이들도 생각해봤을 때는 저거 논쟁에서 일단 이기기만 하면 장땡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진리를 설파하는 소크라테스가 모였겠지요. 그러면서 점점점 세력화가 돼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테네를 통치했던 이른바 민주정 체제보다는 네. 실질적인 이제 민중의 권력은 소크라테스가 잡습니다. 그래서 일리 이 있네. 치정자들이 아테네 치정자들이 이제 두려움했던 거예요. 약간 민주사회니까 민심이 그렇죠, 있는 게 그렇죠, 진정한 권력이군요. 진짜 이 민중의 권력을 소크라테스가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소크라테스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른바 솔깃하네. 이 민주 치정자들이 일리 있다. 뒤집어 씌운 거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이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귀족정의 어떤 참주들이 사실은 소크라테스를 그러니까요. 예. 그때 이 참주들이 예. 그러니까 뭘 뒤집어 씌웠냐면 첫 번째 신을 모독했다가 뭐냐면 당시 이제 그리스의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네. 소크라테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 필요 없고 정말 영원한 선, 착한 그러니까 자기는 영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영적인 존재가 딱 하나 있다. 이것이 기독교 사상까지 이어지거든요. 네. 두 번째, 젊은이들이요. 너희들은 이렇게 소피스트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 진정한 진리는 있다. 그 뒤집어 씌운 제목이 젊은이들을 유혹한다. 이거 가지고 이제 500명의 배심원단이 이제 소크라테스를 끌고 와가지고 네. 이제 그 투표를 한 거, 그 재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죄송합니다. 제가요, 제가 약간 실수했는데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벌금만 내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500인단의 그 배심원단 재판에서. 네. 당당하게 소크라테스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잘못한 거 없다. 너희들 여기 앉아있는 배심은 너희들이 잘못한 놈들이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배심원한테 찍힌 거예요. 그래서 벌금 내고 풀려날 수 있었던 소크라테스가 사형 판결을 받았네. 사형 판결을 받아도 그 당시 사형 집행을 되는 사람들이 없었어. 왜냐하면 도망가게 문을 열어줬대 이렇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일단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평생 나는 이 아테네의 법을 지키고 살았다. 네. 나는 마지막으로 지키겠지만 제자들 보고 너희는 이 악법을 고쳐라. 라고 하면서 내가 삶을 구차하게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나는 여기서 내 결정으로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난 여기서 내 결정으로 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게 진정한 권력이 아닐까요? 그래서 진짜 솔깃한 게 우리가 지금 민주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곽재식 작가는 귀가 얇네요라고 쓰십니다. 약간 얇기도 얇아요. 뭐 그렇게 솔깃을 근데 진짜 우리가 지금 민주사회에 사는데 민주사회 민주시민으로서 진정한 권력이 왕권이겠습니까? 딴 나라를 멸망시키는 힘이겠습니까? 민심을 얻는 게 진정한 민주사회의 그렇죠. 권력이죠. 그렇죠. 세종이 이거 투표했어요? 솔깃하네 이거. 김유신이 투표했어? 세종이 투표를 이거 하긴 했어요. 솔깃하네. 그거 저기 출산휴가 그거? 아니 출산휴가 말고 공법할 때 17만 명한테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민심을 민심을 받아들였는데 근데 그거는 별개로 사실은 썬킴 선생님 얘기가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현대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프랑스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그 프랑스가 또 모델로 삼았던 건 그리스가 없었다면 그거를 삼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때 만들어내지 않았으면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우리 헌법의 기초가 만들어지진 그러니까 않았을 잘못된 민주주의를 소크라테스는 목숨을 바치면서 고치려고 했던 거예요. 뭐 권력을 정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얘기를 하면 할수록 김유신은 나라 두 개를 멸망시켰습니다라고 한 곽재식 작가가 굉장히 좀 일차원적으로 느껴지네요. 그러네요, 진짜. 약간 반성스럽네요, 좀 약간 반성되네요. 괜찮습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항목입니다. 네네네. 예. 자, 두 번째 항목 갑니다. 천재성 따져보겠습니다. 천재성 자신 있는 분 먼저 천재성, 들어오시죠. 김유신 장군. 또 먼저 들어오시네. 삼국 통일이라는 것의 어떤 그런 발상. 그걸 그리고 실제로 실천한다는 어떤 과감한 어떤 그런 그 도전 정신. 사실은 삼국 시대만 해도 고구려 백제 신라 뭔가 가까운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이게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로 단결돼야 된다는 인식이 지금처럼 별로 없었을 때거든요. 네네. 그런데 한 뭉치가 돼서 한 덩어리가 돼서 한 민족이 된다라면 더 좋은 세상이 열리지 않겠느냐를 생각할 수 있었던 이 역사적인 진취적인 상상력. 더군다나 이 동서고금의 병법을 꿰고 나라 두 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작전을 성공시켜서 특히 이제 고구려는 쉽게 멸망시키기도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한번 뭐 이렇게 좀 힘들기도 했었는데 그런데도 결국은 신라 나라 그렇게 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을 성공시킨 그 뛰어난 어떤 군사적 천재성이라는 측면에서 천재성은 인정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박광일 선생님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하시나요? 네. 3초, 2초 퍼즈가 있어요. 전 사실은 여기에서 김유신 플러스 김춘추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은 있죠. 그러니까 김유신의 전략도 있었지, 그러니까 전술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큰 전략은 김춘추가 짠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642년에 48년에 그 당나라 가서 당태종을 만나면서 만들어진 전략이 한 12년 뒤에 이제 발현된 게 나당 연합군이거든요. 네네. 근데 김춘추가 사실은 자신의 친구이자 자기가 섬긴 임금님이자 뭐 사돈이자 뭐 사위이자 뭐 별 모든 관계가 다 맺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그 정도면 거의 뭐 일심동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삼국사기 열전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의 몸이다 이런 기록이 나오긴 해요. 하나의 몸. 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우리 킹 세종께서는 굳이 제가 천재성을 그치.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치트키야. 천재성은 좀 그렇다 진짜. 나란 말씀이 원톱인- 중국에다가 문자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백성에 이루고자 할 훈민정음을 만드셨잖아요. 지금 댓글에도 세종대왕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채팅도 하고 투표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계셨으면 신라시대 때 막 이두로 막 써야 된다. 네, 이두로 쓰면은 한문 알아야 되거든요. 연단 챙기고 향가로 부르고. 네. 아니 단 얘기지만 양녕대군 있잖아요. 네. 양녕대군이 어리라는 그런 곽선의 첩과 바람을 안 어차피 피웠으면 가족 공격하시는 거예요? 뭐야?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양녕대군이 그 왕이 됐었고 세종은 왕이 안 돼요. 우리가 한글을 쓰는 이유는 어리에게 고마워해야 돼. 어리. 나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약간 어리 빠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한글 창제로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늦게 문자가 만들어진 게 조선이긴 해요. 동아시아 전체에서 볼 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빨리 가나 같은 경우는 6, 7세기에 이미 만들어졌었거든요. 11, 12세기에 이제 북방 민족들이 문자를 만들었는데 가장 늦게 만들어졌지만 가장 완벽한. 그래서 지금 쓰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과학적인 문자. 더 이상 뭐 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최만리가 막 뭐라고 했을 때 너희가 의문학을 아느냐 한마디 하시잖아요. 참고로 지금 현재 중간 집계에 55% 득표율로 킹 세종께서 치고 나갑니다. 약간 킹 받는군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기 안중근 의사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까방권 3만 개가 있으세요. 그건 맞아요. 근데 또 모르죠. 또 소크라테스 한번 변론해 보시죠. 이거 그리스가 약간 약해 이거. 천재성. 벌써부터. 소크라테스. 천재성은 이거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남긴 철학적인 업적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숙이고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 이제 플라톤이 정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소크라테스 그렇죠. 네. 스승님의 그런 대화록을요. 소크라테스가 남긴 그 업적은 없고 딱 하나 남겼어. 너는 모른다예요. 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크라테스 문답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그 탈레스가 그 이전에 한 말인데 이 너 자신을 알라는 뭐냐면 네가 모른다는 걸 네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맨날 사람들과 만나면서 뭘 하냐면 문답법 소위 말해서 말꼬리 잡는 거래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 아니십니까? 제가 소크라테스야. 데스야. 소크라테스. 예를 들어서 정말 오늘 하늘이 아름답네. 이리 와봐 너. 아름답다는 뜻이 뭐야? 이런 약간 이런 상사 있는데. CBS예요? 박지영 선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무슨 경건한 마음을 가졌다. 경건한 마음이 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실제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그 제자가 정말 오늘 날씨가 아름답습니다. 자, 앉아봐봐. 아름답다는 말이 뭐니? 아름답다는 말이요? 글쎄요. 기능을 잘한다는 거 아닐까요? 기능? 잡아봐봐. 그러면 내 눈은 아름다운 거야. 왜냐면 소크라테스 눈이 툭 튀어났거든. 왜 툭 튀어났기 때문에 난 옆을 볼 수가 있어. 눈이 아름답지. 내 코가 아름다워. 들창코잖아요. 들창코예요. 그래서 숨을 더 많이 쉴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 썬킴 아니야? 내가 왜 눈이 개구리야? 내가. 이 사람 썬킴 아니야? 댓글에 그리스 썬킴이 소크라테스라고. 그리스 썬킴이.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문답법 질문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뭘 깨우쳐 주냐면은 네가 안다고 했지만 네가 아는 게 아니라 너는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당신이 그리스 사회에 남겨진 업적은 뭐냐면 안다고 착각을 하지 마라. 우리는 정말 넌 모른다는 걸 네가 알아야 된다. 이거를 알려준 게 큰 업적이에요. 근데 진짜 좀 약간 솔깃한 게 진짜. 야, 사실은 김유신은 그 결과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세종대왕 물론 뛰어난 분이시지만 어떻게 보면 지식이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천재성이라는 것은 좀 지식이 많은 걸 넘어서서 뭔가 이런 의외성, 과거에는 없었던 어떤 새로운 것과 특이한 걸 딱 이렇게 내보이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소크라테스가 뭔가 이런 약간 천재적인 느낌 아닙니까? 좀 뭔가. 제가 이렇게 변호를. 네, 전 반론을 해도 될까요? 오, 소크라테스. 네. 일단 테스형 인간관계 가능하냐고 하신 분. 네, 그 사실은 지금 굉장히 소크라테스가 천재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천재성이 동아시아에도 존재했습니다. 바로 공자님이에요. 제자가 묻습니다.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그게 또 물어봤더니 비슷한 시기예요. 그래서 아는 걸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걸 안다고 얘기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 그게 지식의 시작이다. 그래서 논어 첫 편에 뭐라고 들어가냐면은 이미 그때 런과 스터디를 구분했습니다. 학이 시습이에요. 배우고 때때로 익혀야지 한번 잡지사 듣고 알았다가 아니라 그 잡지사 내용을 글로 적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습이 없으면 부담스러워하실 것 그 지식이 같은데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재가 소크라테스가 서양에 있었다면 그 시기에 공자께서 네. 공부의 신이잖아요. 네. 이 공자께서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한 분의 천재로만 얘기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 또 세계 4대 성인 중에 일단 들어가는 분이고. 그렇죠. 근데 소크라테스. 재밌는 게 뭐냐면 공자도 그렇고 공자님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자기가 직접 글을 남긴 거 별로 없어. 제자들이 이게 정리해서 남긴 거. 요새 정서상 이거 불리할 것 같은데. 왜요? 밑에 시켜가지고 일단 글 쓰고. 아니. 그건 제자를 잘 뒀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공자 밑에 뭐 3천 제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없었으면은 사실은 소크라테스의 지식이 전달되었을 날라간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천재성 요 정도로 각자 이제 변론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제 성과입니다. 성과 업적인데 소크라테스는 방금 하신 말씀으로 가름을 해도 되나요? 소크라테스는 뭐냐면 그 우리 또 박광희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소크라테스 자체도 위대하지만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이어지는 서양 철학의 근본을 만든 거. 이것이 나중에 또 이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주류 철학과 비주류 철학 있잖아요. 주류 철학의 시작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것이 나중에 빛을 본 것이 이제 그 피렌체에서 이제 르네상스잖아요. 아, 르네상스까지. 그래서 지금의 유럽과 서양 문명의 기틀을 만든 것이 성과가 아닌가. 그건 엄청 큰 성과인데. 그거 좀 센데. 이건 진짜 센데. 네. 그렇죠. 묵비권? 아니 아니 삼국통일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우리 꼭지점 때 쓰고 있는 거지. 지금. 삼국통일 안 됐으면 지금 여기가 르네상스냐? 지금 여기 서울이 신라 땅일지 백제 땅일지 고구려 땅일지도 지금 불분명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또 한편으로 그 세종대왕의 업적을 근데 세종 업적 많죠. 근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뭐 역법, 치국이, 공법, 앙부일구 이런 거 다 얘기를 하지만 이걸 다 한 개로 모으면은 훈민정음 포함해서 조선 스타일의 완성이에요. 조선 스타일. 네, 조선은 강남 스타일에 비해서 좀 밀리는 느낌이 아니, 드네요. 조선 스타일이라고 하면. 저쪽에서 한자 쓰니까 우리는 한글 쓰고 저쪽 시간이랑 우리랑 역법 다르니까 칠정선 내외편 만들었고 저쪽 시계가 우리가 다르니까 앙부일구 만들고 우리 땅에 맞는 곡법 만들어야 되니까 치국기 만들었고. 약간 고유성과 개성이 다르게.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성과 고유성을 잘 조화를 했던 성과를 세종이 내시지 않았을까. 그러네. 댓글에 CBS에서 세종대왕 이기려면 예수님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하신 분 계신데 일단 치트키를 가져오신 거는 이제 부인할 수 그래서 없는 사실은 사실이고 안 갖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자기가 직접 글을 남긴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정리한 거죠. 그래요. 끝까지 열심히 하시네요. 파이팅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네 번째 항목으로 갑니다. 이 세 분의 인물 중에 가장 불타는 사랑을 한 사람. 사랑 중요하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가 있죠. 있죠. 제가 제일 그 좋아하는. 노래에서 김유신 부분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뭡니까? 말목자른 김유신. 그분이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무슨 죄행은 또 동물에 대한 사랑이. 동물에 대한 사랑이. 말은 불쌍해. 그건 뭐 인정합니다만 예.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이 노래에서 예. 세종대왕 어떻게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세종태세 문단세 이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갑니다. 그러네. 한 글자네, 한 글자. 누가 사랑입니까? 누가? 여긴 김유신 장군 사랑꾼으로 기록에 남았다. 지금 5천만 인구의 어린이들이 다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 그러네. 그게 이제 말목자른 김유신이가 할 때 이제 항상 부모님들께 물어보면 부모님이 좀 설명해 주시기 난감해하죠. 김유신 장군 왜 말목을 잘랐대? 라고 하면 뭐 설명해 주기도 뭐 대부야 뭐야. 별로 그렇게 뭐 건전한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그만큼 사랑꾼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꾸 이제 그 뭐 기생집이었나요? 그리고 나서도 청관녀.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 이제 혼인을 해가지고는 또 이제 결혼을 잘하시고 자손도 이분이 많이 남기셨어요. 네, 근데 그 사랑을 받았던 청관녀는 나중에 네. 저기 김유신이 떠나고 나서 또 본인은 또 승려가 되잖아요.
또 뭐 총간사라는 자신의 저- 어떤 진리의 길을 찾아서 떠나신 거죠. 그렇습니까? 그분도. 예, 저는 김일희 장군 뭐 음으로 양으로 동물권을 보장하라라고.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서는 좀 그 미안한 측면이 있어요. 그 뭐 신라 시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뭐 맨날 자기가 출퇴근하는 길이니까 간 거야 걔는요.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측면이 약간 있는데. 자율주행 개념으로 그래, 자율주행 그런 거지. 입력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한국을 믿는 100명의 위인들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정태세 문단 세의 사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게 바로 그 사랑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킬방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뒷정리 다 한다고 자기 그 세종의 처갓집, 그러니까 시몬의 집도 모두 이제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 대해서 너무 애틋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원하고 심씨. 그래서 한 왕비에게서 팔남 이녀를 낳습니다. 금슬이 굉장히 좋았고 팔남이냐면 소원하고 심씨가 죽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학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기 왕비를 사랑한 물론 후궁도 조금 더. 그거를 약간 불리한 거는 약간 흐리시네요. 아니 그거는 이제 왕의 의무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 예, 왕은 그 왕실을 보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소원하고 현종은 심씨를 후궁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왕비께서 되게 무서우셨습니다. 명성황후께서. 소크라테스는 뭐 사랑 여기는 어떤 사랑을 하셨죠? 여기는 뜨거운 사랑하셨잖아요. 음운 1패. 그러니까 크산티페라고 우리가 이제 그 악녀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정말 그 악녀의 대명사 그럼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산티페인데 부인이 있었구나. 산티페. 부인이 있어요. 몰랐어요. 악녀의 대명사. 근데 악녀의 대명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와전된 거예요. 그렇죠. 와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산티페라는 그 부인의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악녀는 아니라 정말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형 판결 받고 이제 독 미나리즙을 완전 때려요. 또 미나리즙을. 독미나리즙이요. 예. 그때 유일하게 제발 마시지 말고 그냥 미나리즙이라고 하면 무슨 건강식품 같잖아요. 동미나리즙이라고 동미나리즙. 잘 말씀해 주셔야지. 미나리즙. 미나리즙이라고 건강식품 같잖아요. 당신의 위장을 위하여 미나리즙이 아니라 독 미나리즙이요. 그걸 마시고 제발 마시지 말라고 뜯어 말리고 마신 순간 펑펑 문 거는 그 부인 크산티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많은 유화들이 남아 있어요. 예. 그걸 봤을 때 기록은 없지만 그래도 부인과의 그런 사랑은 뜨겁지 않았을까. 안타깝지만 그 정도의 소식이. 저는 크산티페가 악녀라기보다는 저는 그분은 그냥 정상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보 오늘은 뭐 어디 밖에 안 나가 돈 벌러 안 나가라고 하는데 돈이라는 게 뭘까? 일이라는 게 뭔지 말해봐. 이러면 그건 뭐 나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출근이란 종이를 한번 내려봐봐. 그런데 아내로 기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라는 그 자체가 네. 그렇죠. 참고 살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약간 뭐 이 보통 다 정도 그냥 나가죠 그냥. 그러니까요. 나도 아침에 미나리즙 시켜 먹는데. 독 미나리즙. 동미나리즙입니다. 약간 소크라테스와 약간 비슷한 점 있어요. 자, 사랑까지 한번 달려봤고요. 5번째. 주량. 있습니다. 이거를 넣어달라고 하신 분은 지금 이실직고 하시죠? 예, 어떤 분인가요? 저는 뭐 자신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주량. 접니다. 소크라테스가 뭐 이 소크라테스가 말술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체력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처럼 정말 비리비리한 그런 남자가 아니라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자기가 정말 창 사들고 가가지고 3번이나 참전했어요. 정말. 네. 야, 현역. 현역이요. 소크라테스 병장 예비역 병장. 스파르타라고 하고 아테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스파르타 컴온 이렇게 이제 스파르타 컴온. 저건 영어 저쪽에서는 아니야 이거. 스파르타가 This is Sparta. 그러니까 얼마나 체력이 좋았으면 그 소크라테스 진리보단 말빨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체력이 좋았으면 예. 뭔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서가지고 답이 나올 때까지 안 움직였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하루가 지나갈 정도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던 경우도 많고. 부인은 속이 뒤집어졌겠다 진짜. 그 남편이 석상이 됐어요. 이게. 그리고 끝날 때마다 이제 뭘 하냐면 그 하루가 저물 때 제자들 다 불른 다음에 토론을 해요. 자,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토론을 하자. 이것이 이제 이른바 이제 술 파티 회식을 한 건데 이 회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심포지엄이라고 불렀어요. 심포지엄이 어원이 그냥 술 파티예요. 그렇죠. 밤새 말술을 드셨는데 그 이른바 제자들은 다 고알라가 돼가지고 쓰러지시고 소크라테스는 전혀 안 취한 거예요. 아침에 뻑기요 달기 울리기 전에 눈 딱 떠요.
자기 토론하고 싶어 죽겠잖아요. 네. 근데 제자들은 다 인사불성. 이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이제 난 토론을 하고 싶은데 제자들은 다 이제 고알라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간 곳이 아고라예요. 소크라테스는 토론을 하고 싶은데 제자들은 다 토론하고 싶어 해가지고. 오늘 역할이 그런 역할인가요? 라인 맞추는 역할. 예. 그래가지고 정말 그 일단은 절대로 취하지 않는 말술이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정말 강철 체력이었다. 아까 그 네이버 프로필 사진도 주변 사람들 다 취했는데 혼자만 깨 있어서 맞습니다. 제가 쉬어야 본인이 소크라테스네. 야. 그러네요. 세종대왕 술 좋아하셨나요? 사실은 이제 세종대왕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에 하나가 예. 주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예. 그 양령이 어려워하고 사건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제 폐쇄자가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가장 먼저 뭔가 다음을 기대했던 아들은 네. 둘째 아들이었던 효령대군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방배동. 제가 또 왜냐하면 효령대군파 첫째가 아니겠습니까? 아웃됐으면은 예. 둘째가 그 자리에 올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원경왕후하고 이제 그 태종하고 얘기를 나눈 과정 속에서 다음 상황들에 대해서 그럼 다음 세자가 누가 될까를 할 때 외국의 사신도 오고 신하들도 만나야 되는데 네. 술을 좀 마셔야 되는데 효령은 술을 마시지 못하니 충령이 적당하지 않을까. 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야, 이거 되게 한국적이다 어떻게 보면. 네. 기본은 드셨다는 거죠. 왜냐면은 접빈 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신 맞이하는데 서로 술잔 주고받아야 되는데 술 못 마신다고. 너무 한국은 예, 예. 그러다가 그런데 말년에 당뇨로 고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효령대군은 술을 못 마시니 그래서 충령에게 넘긴다고 했으니 그 주량을 이미 네. 아버지께서 알고 계실 정도라면은 조금 술을 좀 드시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제 거기에서는 좀 반대를 예, 하고 싶은데요. 김유신 장군. 예, 김유신 장군은 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 그대로 이분 이제 소시적에 술 마시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본인 말까지 그렇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맞네. 일단 술에 좀 심취하셨던 거는 맞고요. 맞네. 근데 그러면서도 이 극명한 차이를 이루는 부분이 뭐냐면 네. 제가 보기에는 방금 전 말씀하신 그 세종대왕의 그 일화는 제가 보기에는 세종대왕의 어떤 특유의 이 일을 잘하고 싶어하는 이 성격상 임금으로서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는 후계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술을 그렇게 드신 것이지 술이 받는 체질은 아니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아까 있나요? 말씀하셨듯이 말년에 당뇨로 많이 고생하시다가 별로 장수하지 못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예.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 뭐 그렇게 일찍 떠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그런데 그 술상무 개념. 그러니까 그래서 몸을 좀 해치신 것 같아. 술이 그렇게 안 받으셨는데도 그래 뭐 사신도 만나고 하면 술 먹어야지. 내가 어제도 술 먹고 지금 배 아파 죽겠는데 그냥 명나라에서 왔다니까 어쩌겠냐라고 뭐 컨디션 같은 거 없냐. 약간 이거 말하면 안 되나? 그런 식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헛개나무. 그런 식으로 헛개나무 추출물. 예. 야 헛개나무 좀 꺾어와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에 비해서 김유신 장군은 장수하셨거든요. 장수잖아요. 예, 그렇다. 장수기 때문에. 장수로 야. 하여튼 오래 사셨거든요. 이걸 보면 술이 좀 받는 체질이시지 않았을까. 거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리 있네요. 예. 근데 이제 무신하고 또 비교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긴 하죠. 그리고 그 굉장히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당대 이제 그 54세로 돌아가셨는데 조선 왕의 평균 여기가 46세 정도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그 업무량을 소화한 것 치고는 그래도 술도 좀 마시면서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 직접 칼 들고 평양으로 쳐들어가 본 사람한테 업무 스트레스를 논하면 세종대왕이 나 한글 만든다고 너무 힘들었어 막 이러고 있는데 김유신 장군이 와가지고 너 칼 들고 평양 쳐들어가 봤냐?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댓글에 호랭총각 이님 이건 누구야? 우의정 좌의정 뽀뽀해 이거 왜 저래? 그 우의정 좋아하는 뽀뽀이가 그래서 왜 나와요? 몰라요. 왕게임인가 그게 바로? 이게 진정한 왕게임이다. 자, 그렇습니다. 세 분 다 일단 술을 기본적으로 드셨던 것 같고요. 마지막 항목. 앞에 5개 다 이겨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건강. 그렇죠. 뭐 체력, 뭐 수명, 뭐 피지컬, 뭐 다 포함한 건강. 일단 좀 박관일 쌤이 약간 좀 약해지실 것 같은데. 네, 세종대왕이 건강에 좀 관심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통 약간 약하신 분들 관심 많아요. 그래서 그치, 맞아. 태조 이성계가 이제 격구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격구, 예. 폴로 같은 스포츠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게 이제 그때 왕실에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세종대왕께서는 그러면 그 격구를 한번 보행으로 만들어 보자.
학기처럼 네, 필드학기처럼. 그래서 보행격구를 만들어서 운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게이트볼 같은 개념으로 하시기도 하셨고, 네. 그 다음에 매사냥도 조금 하셨고, 그 다음에 회사장은 본인은 별로 안 뛰지 않습니까? 내가 날아다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강무도 실제로 강원도 쪽으로 나가기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체력이 약했다기보다는 체력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역시 장군 못 따라간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김유신 장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아까 세종대왕께서 강무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네. 김유신 장군은 실전을 하셨죠. 여기서 일단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지. 예.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역사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적혀 있는 기록이지만 네. 그런데도 좀 너무 좀 황당해가지고 도대체 이런 게 역사 기록에 그것도 정상 기록 왜 남았냐 싶을 정도의 황당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있는데 네. 김유신 장군이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네. 처음으로 뭔가 내가 단련을 해야 되겠다. 네. 제대로 뭔가 수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산에 들어가거든요. 네. 산에 들어가가지고 연마를 하고 있으니까 이름도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런 이름이 도대체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야? 난승이라는 어떤 도사님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 김유신 장군한테 검 쓰는 방법을 전수를 해주면서 약간 신검을 내려줬다라 이런 게 정식 무슨 무협지도 아니고 근데 완전 무협지 같은 내용이 정식 역사책에 아주 뻔히 그게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뭐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그런 소문이 많이 퍼진 거를 이제 역사에서 뭐 이렇게 기록을 한 걸 수도 있는데 예. 그 정도의 사람들이 김유신 장군을 보면서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저 정도의 칼솜씨와 무게는 저건 약간 도사님한테 야. 산에서 전수받은 신선의 솜씨지 사람의 솜씨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나갔을 정도로 예.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걸 볼 때 어떤 체력적인 그러면서도 뭐 오래 그렇게 싸우다가 사시고. 그냥 젊을 때만 그러고 한 게 아니라 장수까지 하셨고 야. 자손도 많이 보시고 예. 저는 뭐 체력적인 면에서는 그래요. 최강이 아니었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육각형 인간, 가장 육각형에 가까운 인간을 우리가 뽑는 거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막판에 좀 뒷심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크라테스 어떤가요? 소크라테스 일단은 어렸을 때 기록은 없지만 아버지가 석공이었지 않습니까? 아크로폴리스 등등등. 그다음에 그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피크였다. 최고의 뭐라고 그러니까 호황기였다. 네. 왜냐하면 펠로폰네소스 전쟁하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묘비 만들어야 되잖아. 수요. 돌 수요 폭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빠 혼자 깎았을까? 아니 어린 아들도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딱딱딱딱딱. 돌도 지고. 돌도 지고. 예. 그래가지고 기초 체력을 단련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항상 누더기와 맨발로 다녔거든요. 지압이 되잖아 일단요. 요새도 일부러 막 호주 같은 데는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체력이 강했다는 걸 느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주량을 떠나가지고 네. 따발청 같이 말을 하루 종일 했어 이게요. 성김 선생님은 체력이 좋아했어요, 진짜. 체력이 좀 좋으신 편입니까? 체력장에 미나리즙만밖에 안 먹는데 독 빼고 아시다시피 이게 말하는 게 기가 굉장히 기가 빨려요. 그렇죠. 세 분 아시죠? 그렇죠. 근데 그 나중에 플라톤이 이제 그 소크라테스 죽기 전에 스승님의 말을 제가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습니다. 좀 말 좀 천천히 하십시오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 했냐면 야 글 쓰면은 글은 죽은 존재라고. 네가 책으로 쓰면은 그 책에 있는 글자가 대화를 하니 걔는 항상 나는 철학입니다밖에 안 나와 있지 않냐. 글은 죽은 거다. 살아있는 것은 말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토론하자라고 하면서 아침에 꺾이요. 숙취가 없는 그 순간부터 밤에 잘 때까지 계속 말 토론했다는 걸 봤을 때는 기초 체력이 짱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네. 투표를 대략 10초 후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유신 장군 대 세종대왕 대 소크라테스 누가 가장 완벽한 인물이냐, 육각형 인간이냐 투표를 받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참여해 주셨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변은 일어났을 것인가? 일단 김유신 장군 20%. 맞잖아. 낮잖아. 그리고 세종과 소크라테스 중에 50%의 득표를 달성한 우와. 세종대왕 축하드립니다. 야! 빼기를 해보니까 뭐 소크라테스와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았군요. 소크라랑 이제 김유신 장군은 비등비등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우승자 이제 박광일 선생님께는 잡지사에서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다. 이강민의 잡지사 스튜디오 모니터 독점 출연권. 지금
다음 주 방송 분량에 요 모니터 있죠 우리 여기 박광일 선생님의 독사진을 띄워놓도록 이거 뭐 감사합니다. 사실은 좀 죄송한 부분도 있어요. 세종대왕을 모셔왔다는 건 조금 좀 반칙성이긴 한데 네. 제가 찾다가 다른 분도 못 찾아서 부득이 이분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또 돈에 나오는 인물이라는 게 맞습니다. 좀 원초적인 클릭을 자극하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만 원인데요, 진짜. 신사임당 각 데려올 걸 그랬네. 말씀드린 순간 지금 right now 진짜 실버 버튼이 도착했다고. 진짜! 실버. 야 타이밍. 들어와. 진짜 언박싱을. 야 라이브로 하네. 아, 거기! 야. YouTube. Do you remember your first subscriber? 대구 발음인데? 여러분 잡지사 실버 버튼이 도착했습니다. 야 김현정의 뮤직쇼 위에 걸죠, 그거. 위에 일단 골드랑은 무리수도 사이즈 차이가 무리수도 좋아. 야 이게 요 타이밍에 하필 또 도착했어. 그럼요. 네. 감개무량하네.